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하나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무거운 지갑 없이 전자지갑 하나면 모든 카드를 보관할 수 있고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도 가능하죠. 전자도서관 앱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 기기 하나면 일상 속 다양한 일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교과서도 책자가 아닌 태블릿 PC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 하루 한 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무엇일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학습 계획을 설계하고 공부도 도와주는 등 교과서와 선생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교과서를 말합니다. 사용자 맞춤 학습 자료는 물론이고 자주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 알려주죠. 교과서 그 이상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도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PC를 제외한 장치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원활히 구동되지 않아 이용률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번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LMS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해요. 이 시스템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현황과 학습 진행 상황을 대시보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자신의 수준을 파악해서 학습 속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동안 한 명의 선생님이 다수의 아이들 학습 과정을 담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해온 아쉬움이나 부족함을 인공지능을 통한 1:1 맞춤식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 또 지리적인 한계로 인한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으로 진도를 따라잡지 못해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이 있다면 암이 있듯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스마트 기기의 장시간 사용이 문해력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의 스마트폰 기기 사용 시간이 길어져 고민이 많은데 AI 디지털 교과서가 그 시간을 더 늘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이 아이들의 문해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입을 미뤄달라는 청원도 올라왔고 한 달 만에 5만 명 이상이 이 청원에 힘을 실었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일부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쓰이던 학습 보조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체 정보 같은 노출되면 안 되는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죠.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급된 태블릿 PC가 고장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업무가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지만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고 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는 작년 9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싱가포르도 2020년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 영어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해요. 반면 디지털화를 시도했다가 한 발 물러선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초중고교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수업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2017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유치원까지 확대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읽기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고 작년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의 디지털 학습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핀란드도 지난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실에서 종이책과 연필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고 고교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바꾸는 중이라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지적된 부분을 잘 보완해 도입일까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실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게 될 우리 아이들이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중독이나 알고리즘 중독 등 디지털 문화가 지닌 어두운 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또 적정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